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미술 얘기를 만들어가는 빨간 장갑 정경실입니다. 오늘은 이중섭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 그림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는 이중섭이 오산 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즐겨 그렸던 소재입니다. 여러 점의 소 그림이 있는데요. 이중섭에게 별반 관심이 없으신 분은 그냥 소그림이구나 하실 거고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근희 컬렉션의 이중섭 기증작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설명회를 가진 후에 국현에서 공식 사과 보도를 내는 일이 있었죠.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근희 컬렉션에서 저쪽 편에 그림을 기증했는데 이쪽 편 그림을 화면에 띄워놓고 기증작 설명을 진행했던 겁니다. 정말 비슷하죠? 기증작의 황소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있고 저쪽 편입니다. 혀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검은 눈동자 안에 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통영의 붉은 소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아래 이빨도 드러나 있죠. 울부짖는 듯이 보이는 더 격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이렇게 꼭 찝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전문적인 곳에서도 혼돈을 할 정도이니 보통의 우리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중섭의 소그림을 오늘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비교해 가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중섭이 그린 흰소들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4점을 모아 놓으니까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리겠죠? 자,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흰 소입니다. 41.1cm 크기이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소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영에서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 이중섭의 좋은 작품들은 통영에서 많이 그려졌습니다. 유광열이라는 친구의 권유로 이중섭은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라는 곳에서 대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통영이 나전칠기로 유명하잖아요. 생활이 안정되고 작가로 성공해서 가족을 만나겠다는 열의로 작업을 했으니 당연히 좋은 작품이 나왔겠죠. 소, 부부, 그리고 통영 풍경 등 40여 점을 그렸습니다. 통영 시절이 이중섭 작품 활동의 최고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955년 첫 개인전에 출품되었는데 그 당시 홍익대에서 강사를 하고 있던 이경성 교수가 학교에 이 작품을 구입하자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경성 교수의 안목이 돋보이는 선택이죠.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본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중섭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저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보았는데 첫 기억은 생각보다 작품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랑 이 작품이 왜 유명해? 라고 하면서도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중섭을 잘 모르고 또 작품도 작았지만 뭔가 그 강한 힘이 느껴졌다는 기억이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이중섭의 소그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세와 또렷한 눈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꼬리에 힘이 막 들어가서 빳빳하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꺼풀까지 있는 눈망울과 약간 붉은 빛의 그 코 주변으로 예쁜
예쁜 얼굴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그 몸의 골격과 근육의 선, 속꼬리와 그 끝부분에 있는 틀에 들어가 있는 힘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순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소가 힘든 질곡의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이중섭 자신 또는 우리 민족의 모습인 듯 합니다. 이중섭은 별로 자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딱 한 점이 있거든요. 소는 이중섭에게 있어서 곧 자화상이자 분신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 그림을 보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그 백이 민족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우, 황소를 흰소로 표현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해석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한우가 황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시기부터입니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의학서 조선 우마의 방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 한우에는 9종류가 있었고 황소를 가장 많이 키우긴 했지만 청소, 그러니까 푸른 소죠. 청소도 있고 흰소, 허구, 검은 소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우의 우수성을 알고 일본 소인 화우를 개량하기 위해서 수탈 대상품목에 한우를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일본 강점기 동안에 150만 두 이상의 한우를 가져갔고요. 나중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훈령을 통해서 한우는 황소, 화우는 흑소로 정합니다. 그때부터 한우는 황소이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이중섭은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가르쳤던 오산고등학교 시절부터 향토적인 소재로 소를 그렸습니다. 이중섭은 이북에서 어린 시절에 흰 소를 보았을 것이고 백이민족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소를 흰소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황소, 흰소, 검은소 모두가 한우이고 우리 민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표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두 마리 소가 격렬하게 싸우는 소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푸른 소가 나오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우나 배구 모두가 우리나라 전통의 한우였다는 것을 이중섭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 흰소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 그림입니다. 34.4, 53.5cm로 앞에 흰소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입니다. 그 이중섭의 흰소 그림들이요, 좀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왼쪽을 향하고 있는 소의 그 좌측 모습을 모두 그리고 있고요. 오른쪽 앞발을 들고 있고 그 뒷다리는 이렇게 뒤로 빼서 딱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꼬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뭐 소의 표정이라든가 소 머리의 위치, 방향, 또 이렇게 소의 골격처럼 보이는 흰 선들, 속꼬리의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자세가 비슷합니다. 이 그림이 서울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미술관 설립자 안병광 유니온약품 회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이중섭의 마니아입니다.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된 일화가 있어요. 안 회장이 제약회사의 말단직으로 외판을 할 때 적응을 못해서 사직서를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를 피하려고 우연히 들어간 그 가게에서 이 소그림을 보았는데 힘 좀 더 내어보지 않겠느냐고 소가 말을 거는 것 같았고 무엇인가 홀리는 듯이 이 그림에 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진품을 사려면 집 한 채 값은 줘야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모작을 샀는데 그 후부터 이 황소처럼 뜨겁게 살아서 성공해서 언젠가는 진품을 사자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중섭 작품을
소장해 가던 중에 2010년에 이 진품의 소그림이 옥션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평생 이 작품을 갖고 싶다고 꿈꾸었던 안 회장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 3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갖기를 꿈꾸었던 작품이지만 35억이 넘는 액수잖아요. 작품을 하루 빌려와서 걸어두고 밤새 보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보았던 길 떠나는 가족 기억나시죠?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안 회장은 길 떠나는 가족을 내어놓고 그게 또 돈을 보태서 마침내 이 소그림을 구입하였습니다. 모작을 산 지 27년 만에 꿈을 이룬 거죠. 더 재미있는 인연은 이 소그림의 주인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중섭 전시에서 길 떠나는 가족을 구매했는데 이중섭이 찾아와서 그 그림은 가족에게 줘야 한다고 통서정을 하는 바람에 소그림과 맞바꾸어 주었던 분입니다. 그때 이중섭에게 받은 소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거죠. 이분이 이중섭에게 받은 소그림을 팔고 안 회장이 내어놓은 길 떠나는 가족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50여 년 전에 이중섭에게 돌려주었던 길 떠나는 가족을 다시 소장하게 된 거죠. 50년에 걸친 기묘한 인연입니다. 그럼 어떤 소그림이기에 안 회장이 힘을 더 내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개를 아주 깊게 숙이고 있고 앞발의 등 부위가 위로 불쑥 솟아 있어서 정말 돌진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소그림보다 그 솥불과 엉덩이의 끝부분이 더 희게 도드라져 있어서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소의 에너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배 가운데 있는 소의 승기 부분입니다. 이중섭의 모든 소는 이렇게 서가 있는 소가 아니라 전진하는 소이기 때문에 소불알이 뒤편으로 움직이는 듯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그림은 거기에 더해서 썩난 듯한 폭발 직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소 승기 부분이 그려져 있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 성적인 에너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죠. 그 힘을 더 강조하고자 모양만이 아니라 끝부분을 붉은색으로 딱 그려내고 있습니다. 힘이 보이시죠? 자세는 받아치기 직전에 폭발할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도 눈을 한번 보십시오. 거칠지 않습니다. 외유 내강에 응축된 꽉 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안 회장이 이 그림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끼시는지요? 이번에 이그니 컬렉션 기증작으로 나온 흰소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2016년에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사들이 애타게 찾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왼쪽을 향하고 있고 한쪽 앞발을 들고 뒷다리로 버티고 있는 모습은 다른 소와 비슷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눈동자가 없습니다. 한쪽 눈도 흐릿하고요.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힘들고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기보다는 그 각도를 보면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소의 꼬리도 쳐져 있습니다. 소의 승기 부분도 옅은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기는 한데 앞에 그림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아래에 땅을 보면 다른 그림과는 달리 약간의 이렇게 경사가 있고 그 경사를 올라가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힘든 모습의 소 그림입니다. 보신 소 그림들은 모두 1953년에서
1954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정확히 어느 그림이 먼저 그렸고 어느 그림이 나중에 그렸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중섭의 그 마음의 파도를 보는 듯합니다. 힘을 내어서 잘해보자는 결의가 넘쳐나다가도 또 현실에 이렇게 부딪혀서 안간 힘으로 버티는 힘들어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 역사의 변곡점에 서게 된 한 인간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개인사로 겪어내야만 하는 그 시대의 숙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